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은손의 나은사님 모시고 보험과 관련된 알찬 정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암 확정 진단일과 면책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면책 기간이라면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암 진단이 돼도 면책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보험 상품에 따라서 암 이외에도 다양한 면책 기간을 설정하는 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선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내가 증상을 느끼고 보험을 그 이후에 가입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가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고 우량의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하나의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누가 미리 보험 가입하겠어요? 다 네. 아프고 나서 가입하겠죠. 네, 그렇죠. 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면책 기간이 90일로 설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일로부터 91일째부터 보장이 시작이 되고요. 네. 정확하게는 계약일로부터 90일까지는 암 진단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일부터 90일까지는 진단돼도 보장 안 된다. 네. 근데 요새는 또 면책 기간이 있는 암도 있지만 없는 암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일반암의 경우에는 90일 면책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보장 기간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최근 상품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보험 계약이 워낙 판매된 기간도 길고 상품 종류도 많아가지고 다 약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인께서 가입하신 보험 계약을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네. 그럼 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초로 암 진단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일단은 있고요.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암의 경우에 조직검사 결과지의 보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진단을 하고 네. 그리고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암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의 판독, 영상 판독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증상이 나타나고 동네 병원을 가잖아요. 네. 의원이나 뭐 일반 병원급을 가시는데 네. 그 이후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큰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여서 상급 병원에 전원 이후에 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확정 진단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작은 병원에서 검사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것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90일 이전에 엑스레이나 CT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큰 병원에 가봐라. 대학병원 전원 의뢰서를 발급을 받아서 90일 이후에 대학병원에 방문해서 MRI 검사를 시행을 했고 네. 그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다. 네. 그런데 언제 확정 진단일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폐암이나 간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최초 확정 진단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갑상선암도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있고요. 갑상선암의 확정 진단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에는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수술 이후에 조직을 떼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갑상선암이 의심이 되면 얇은 주사를 가지고 그 부분을 흡입 세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FNAC라고 하는데요. 요 검사를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검사의 정확도가 약 한 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직 검사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제거된 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네.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검사 방법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뭐 90일 면책 기간이 아까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최근 상품
상품의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없는 대신에 기간을 설정하기 따라서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상품이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자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발생한 갑상선암 진단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을 하는 상품이었고 네. 90일 이후에 진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50%를 지급을 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0일 이내에는 미세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수술까지 한 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 당시에 미세침 흡인 검사를 확정 진단으로 보고 20%만 지급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며칠 차이 때문에 그 보험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받으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고객께서 엄청 많이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었는데 네.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셨고 도저히 혼자서는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위임을 하셨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정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자료 확보라든지 근거 자료, 의학적 소견 등을 확보를 해서 이 차액을 전액 지급받았던 사례입니다. 아니 그거 뭐 어차피 지급할 거면 그냥 지급하면 될 텐데. 그러게요. 아무튼 뭐 특정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좀 억울함을 느끼신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상담받으면 될까요? 보험증권을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진단서나 엑스레이, CT, MRI 판독지,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하셨으면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 기록지 등을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은 손해상사님과 암 확정 진단일과 면책 기간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